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의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2026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환율이 이 영원을 돌파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문의가 완전히 사라지며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1년 안에 닥쳐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재정락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설마 하는 안일함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조용한 위기의 징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안에 이날이 온다면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자산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여러분께 쥐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분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 속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물가는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라는 쌍둥이 악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터져도 한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PF 위기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2026년의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금융권이 흔들리고 금융권이 흔들리면 대출 회수가 시작되며 결국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로 그 불똥이 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는 시점과 대외적인 악재가 맞물리는 시기를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은 금리라는 중력 앞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 즉 higher for longer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환율이 급등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릴레마의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26년은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만기를 연장해주며 억지로 막고 있는 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는 임계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만약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시중의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돈맥경화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세금 인상이나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2026년은 그 충격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저성장과 우발적 금융위기의 결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이며 우리가 믿었던 안전자산의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숨겨야 할까요? 아니, 숨기는 것을 넘어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시할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달러 표시 채권, 구체적으로는 미국 장기 국채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미국 배당 성장 ETF입니다. 먼저 미국 장기 국채, 그 중에서도 20년물 이상의 국채를 추종하는 TLT와 같은 ETF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왜 지금 미국 국채일까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 자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방어막이 됩니다. 단순히 환차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특히 듀레이션 잔존, 이 긴 장기채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매우 큽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채권 가격은 1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공격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거나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채권 가격 하락,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안정화되거나 원화 강세로 돌아선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의 위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미국의 배당 성장 ETF, 예를 들어 SCHD와 같은 상품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즉 현금 흐름이 생명줄입니다. 배당 성장주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주주에게 꾸준히 나눠주며 매년 그 배당금을 늘려온 우량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홈디포 같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달러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줍는 총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주식형 상품이기에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량한 미국 기업들은 그 어떤 위기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모든 자산이 묶여있는 것과 전 세계 1등 기업들의 지분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 어느 쪽이 2026년의 파도 앞에서 더 견고할까요? 이제 제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투자는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번의 주요 경기 침체기 동안 미국 장기 국채는 주식시장 대비 압도적인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500 지수가 반토막 나는 동안 미국 국채는 오히려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기 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입니다. 또한 찰스 슈왑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 포트폴리오에서 배당 성장주를 포함했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자산 고갈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와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볼까요?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2.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에도 900원대에서 1,6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패턴은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면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고 달러는 왕이 됩니다. 당시 달러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위기 이후 강남의 아파트를, 우량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며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투자, 대가 레이 달리오 역시 현금은 쓰레기라고 말하며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산 배분은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화와 국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원화 채굴, 노동소득을 하고 원화 자산 부동산,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몰빵 투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몰빵 투자입니다. 수익률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금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넘어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나 채권 ETF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환전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별로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면 이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2%나 떼어간다고? 라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30% 손실을 보는 것과 미국 자산에 투자해서 50% 수익을 내고 그중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 중 무엇이 낫습니까? 세금은 수익이 났을 때만 내는 행복한 비용입니다. 더 똑똑한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금저축계좌나 IRP, ISA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이연하거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들은 대부분 국내에 상장된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금은 반드시 해외 직구, 직접 투자 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계좌에 있는 달러는 위기 시 환전 없이 바로 다른 달러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35세 김 대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A. 국내파 김 대리. 김 대리는 그래도 한국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1억 원을 국내 우량주와 고금리 예금에 넣어둡니다. 2026년 예견된 위기가 닥칩니다. 원달러 환율은 700원을 돌파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코스피는 30% 폭락합니다. 김 대리의 주식 계좌는 3천만 원이 찍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월급마저 삭감됩니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자산은 쪼그라들고 대출 이자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는 결국 손실을 확정짓고 주식을 팔아 생활비로 씁니다. 시나리오 B. 글로벌 투자자 김 대리 반면 같은 1억 원을 가진 또 다른 평행우주의 김 대리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자산 배분을 결심합니다. 5천만 원은 미국 장기 국채 ETF TLT에, 5천만 원은 미국 SP 500 ETF SPY에 투자합니다. 2026년 위기가 닥칩니다. 환율이 700원으로 오르면서 약 30% 상승. 그가 가진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앉아서 30%가 오릅니다. 한국 경제 위기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20%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은 잠시 출렁였지만 환율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원화 환산 자산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는 늘어난 자산으로 폭락한 한국의 우량 자산이나 부동산 급매물을 쇼핑할 수 있는 슈퍼바이어가 됩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준비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김 대리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종 제안은 바벨 전략입니다. 한쪽에는 극도로 안전한 미국 국채를, 다른 한쪽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성장주나 배당주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종목을 찍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한국 경제와 운명을 같이하게 두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가 잘 되면 내 월급과 국내 자산이 올라서 좋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 달러 자산이 올라서 좋은 양방향 승리 포지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달러와 미국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원화 자산 비중이 100%라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지수 추종 ETF나 국채를 모아가십시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환율 우대 이벤트를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 1년 뒤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두드립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미래의 불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춘 긴급 진단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 경제 전망과 현재 대비하고 있는 전략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면
우리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의 성을 쌓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시작된 부동산 PF 붕괴, 절대 사면 안 되는 지역 TOP3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